안녕하세요.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입니다. 오늘은 이웃집에 사는 주민과 같은 편안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강아지들의 행동 교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윤성 훈련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훈련사님과는요, 시바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윤성 훈련사라고 합니다. 이웃집 훈련사라는 반려견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반려견 출장 방문 교육과 그리고 반려견 관련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훈련사님과 저희가 이제 시바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바견, 우리 네,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아이는 근데 누구인가요? 이 아이는 여러분 제 아들이고요. 아, 우리 집 막둥이입니다. 지금 5개월 된 5개월 네, 수컷 시바견이고요. 이름은 완두입니다. 완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해.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시바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바견 외모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진돗개가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바견이 일본의 토종견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바견들 정말 많이 키우시죠. 앞에 산책만 나가봐도 시바견들 정말 많이 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도 아이들과 좀 외모가 비슷해서 친숙해서 좀 많이 키우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또 요즘 워낙 시바견들이 우리와 많이 친숙해요. 그런 이유가 뭐 유튜브, TV 이런 매체들 보다 보면은 시바견들이 많이 등장하죠. 또 대표적으로 시바견 관련 밈들 많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맞아요.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안가 시바부터 시작해서 뭐 근육지 시바 굉장히 다양한 시바견 밈들이 있는데요. 그 밈들을 보다 보면은 단순히 밈을 넘어서서 너무 귀엽고 일살스럽고 매력이 넘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력으로 또 접해서 시바견을 많이 키우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요즘 뭐 또 코인계의 상징적인 견이기도 하죠. 네. 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시바견들이 우리한테 많이 친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시바 아이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이유로 또 네. 이렇게 시바견 엄마가 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바견이 현존하는 견종 중에 그 늑대와 가장 유사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뭐 안가 시바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정말 시바견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시바견들이 늑대와 유전자가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나가고 싶어. 잠깐만, 이제 이런 것도 특성 중에 하나인 그쵸? 이제 거죠. 바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완두가 또 자연스럽게 연출을 네. 해주었네요. 예. 뭐 완두를 좀 내려놓고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내려갈래? 일단은 그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안겨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바견들이 왜 늑대와 유전자가 가장 가깝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냐면요. 고대견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학 연구를 좀 보면요. 우리 아까 완두 같은 시바견 아이들, 그리고 알래스칸 말리아노트 아이들, 요 차우차우 이런 아이들이 현대 이제 견종들 중에서 늑대와 가장 가깝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연구 결과일 뿐이고요. 네. 또 시바견이 늑대와 가장 가깝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 그래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바견도 가깝지만은 요즘은 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 진돗개, 동경이, 허스키, 말라뮤트 이런 아이들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시바견이 늑대와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가 더 이게 퍼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시바견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늑대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과 가장 가까워서 그런 말이 좀 특별하게 더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시바견의 견종별 성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그냥도 아니고 네, 굉장히 네, 제가 꼭 굉장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독립성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시바견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산책을 할 수 있는 고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고양이라는 동물이 대체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이런 동물에 속하죠. 시바견들도 이런 독립성이 좀 강한 개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바견이라는 이 아이들이 막 보호자 옆에 착 붙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너무 애달프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쉬거나 자거나 할 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보호자 옆에서 쉬거나 자는 게 아니라요, 일정 거리를 두고 항상 쉬거나 자거나 하는 아이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아까 이제 막 음. 막 애달게 한다고 했는데요. 보호자님들 보면요, 막 이쁘다 하면서 만지거나 막 안고 있거나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시바견 아이들은 그러면 싫어합니다. 도망쳐요. 네, 엄청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예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일단 눈의 시선을 피하고 또 몸을 따라가면 아예 다른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이뻐서 어떻게든 살이라도 붙여 있으려고 이게 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이라도 더 도망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한번 손 한번 해보실래요? 명령하듯이. 그러면 시바견들 손도 닿기 싫어서 사실 이게 손 한 거예요 지금. 안 닿아요. 아예 안 여기. 주던데요, 맞아요. 저희 애는? 아 그래요? 손이 네. 뭐야? 네. 이런 형식으로 네. 좀 약간 닿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시간이 좀 중요한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또 이어서 네.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가시바밈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네. 있는데요. 밈 보신 적 있죠? 그 밈. 저는 밈도 봤지만 일단 제 아이가 안 가 시바. 일단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 진짜 시바견 맞구나. 네. 이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사진 안가시밤 밈들을 보면은 막 리드줄이 땡땡하게 당겨져 있고 막 목줄로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앉아서 버티죠. 에이, 예. 너무 귀여워요. 그런 이유들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좋게 말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안 좋게 말하면 똥꼬집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산책을 하다가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던가 혹은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버티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바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엄살. 맞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뭐 병원에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실제로 겁이 많은 편이에요. 그쵸? 네, 겁이 엄살이- 많아서 그러는 네, 거죠? 엄살이 많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병원을 가면은 가끔 진료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들어보면 귀가 떠나가듯 피가 이렇게 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그거 봤어요. 어떤 병원에서 네. 지금은 시바견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막 이런 거 네. 써놓더라고요. 왜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밖에서 들어보면 있잖아요. 와, 저거 진짜 큰 수술하는 거 아니야? 혹은 네. 너무 아픈가 보다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단순히 발톱 자르고 있고요. 단순히 청진기 대고 있고요. 뭐 기소도 가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바견 대표적인 두 번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엄살이 좀 센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거는 좀 겁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영역, 구역에 대한 본능 지능이 강하다라는 말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일하시는 공간, 주무시는 공간, 쉬는 공간이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싫죠. 싫죠. 싫어요. 네, 맞아요. 싫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구역과 이런 영역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이런 본능 지능인데요. 시바견들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 무리, 내 구역에 대변, 대소변을 좀 하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견종이라고 또 손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네. 실내에서 대소변을 안 하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깔끔한 아이들이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선조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야생에서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 무리와 구역이 적한테서 노출되는 걸 꺼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리, 구역 내에서 대소변을 하지 않고 조금 벗어나서 하는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바견을 키우시기 네.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시바견 키우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하루에 2번 이상은 항상 똥 오줌을 세우러 나가주셔야 되는 맞아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보호자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네, 아, 그런 부지런함이 최고다. 네, 맞아. 라고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질 수 있다. 제가 네. 지금 사실 감동받았어요. 아, 네, 진짜요? 정말 그렇게 정말 개를 입장에서 네. 개 때문에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음. 거는 정말 배려심 있는 생각이라고 어.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고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 게으른 나를 네가 구제해줬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진 게 워낙 이제 깔끔한 친구긴 한데 이게 또 배변 훈련이 필요한가요? 많은 아이들 중에 대다수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와 구역 내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배변을 밖에서 자주 싸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산책을 밥 먹고 몇 분 이내로 나가주면요, 자연스럽게 네. 외부에서 하는 게 습관화되면서 실외 배변으로 자리 잡아갈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바견을 넘어서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외 배변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견종들을 굳이 실내 배변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않는 건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네들의 본능이고 네,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은 오히려 음. 다른 문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밥 먹고 나가고 산책을 좀 자주 함으로써 외부에서만 실외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능을 거슬리지 말아라.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시바견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바견 엄마잖아요. 네. 너무 공감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저희 완두가 잘 맞거든요. 근데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분양 사기당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시기 위해서는 네. 이런 사람은 시바견은 절대 키우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네, 그런 사람 있죠. 네, 많아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취지예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입양을 해야 파양도 줄어들고 유기도 줄어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키우면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털에 예민한 분들은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입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저는 오늘 검정색 옷을 입었지만은 시바견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검정색 옷 앞으로 못 입습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제 빨간색 입고 네, 왔잖아요. 맞아요. 네, 털이 정말 많이 빠지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시바견을 키우셔야 되냐? 털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너 시바견이니까 털 많이 빠졌구나 하면서 털이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구나 하면서 무던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항상 빗질하시고 이런 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면요. 훈련이 힘듭니다. 네. 아까 앞서서도 성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고집이 좀 세고요. 그리고 좀 독립적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보호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많이 맺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요. 또 고집이 세다 보니까 뒷싸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1시간 혹은 뭐 30분 동안 기싸움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이 주인하고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게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싫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고집을 정말 길게 가져갑니다. 그럼 이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시바견을 키우시면 좋냐? 이런 고집마저도 그 아이의 성향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고 괜찮아, 넌 시바견이니까 내가 기다려줄게, 네. 내가 배려해줄게 라고 하고 이런 배려심이 있는 보호자님들이 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보호자님들이 시바견을 입양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30분, 1시간 대치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네. 1시간 대체했던 애들을 뭐 10분 내로 네.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 또 모셨던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키우셔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이 키우시면 안 될까요? 세 번째로는 각자의 독립적 시간을 존중해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키우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은 항상 이 시바견 아이를 옆에 끼고 살고 싶고 또는 우리가 이제 랩독이라고 하죠. 무릎 위에 항상 안고 살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살고 싶은 분들은 시바견을 키우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
보호자 옆에 이렇게 좀 착 붙어 있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막 우리가 예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는 아이들이 되게 맞아요. 많기 때문에 좀 쉴 때, 잘 때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님이 키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게 이 아이에게 애정을 충족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절대 키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안 오고요. 안겨 있지 않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귀여운 막 밈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 모습만 보고 '아 시바견 키우고 싶어. 아 키울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시바견이라는 이 견종 자체가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까다로운 건 맞아요. 네. 예민하고요. 다만 우리 앞서서 또 말한 것들이 모든 시바견을 대변하진 않아요. 일반화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견종 특성은 말 그대로 크게 말하는 견종별 특성이고요. 또 개체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영향을 받은 부모님에 따라서 우리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이 강아지들도 같은 견종일지라도 개체별로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시바견의 우리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성향들과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잘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나가시면은 정말 이 시바견의 매력에 빠지면서 행복한 반려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드리자면 시바견은 혈통이 좀 중요한 만큼 전문적인 브리더 그리고 윤리적인 교배를 하시는 그런 전문 견사 브리더분들한테 입양을 하시는 걸 꼭 추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혈통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섞이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좋은 아이 잘 입양을 하셔야 또 나와 케미 맞는 또 재밌는 또 생활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훈련사님과 함께 귀여운 외모와 또 행동으로 많은 웃음자를 유발하고 있는 시바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바견 너무 자랑하고 싶다. 우리 시바견도 귀여운데 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뽑아서 국내 유일 순비누 강아지 발 세정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이었습니다.